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50페이지 공급식이 들어갈 거고요. 네, 공급식이 관련된 파트가 세금 계산서의 작성 연월을 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공급식이 관련해서 우리 공급식이까지 끝나야 OX를 조금 새로 추가로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금 계산서 지금 앞에서 진도 나가는 부분이 뒤에랑 연결이 돼 있어서 뒤에는 조금 빨라요. 일부러 막 빨리 하는 게 아니고 필기노트 혹시 갖고 계세요? 필기노트 갖고 계시고 이거 필기노트 54페이지를 잠깐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좀 고쳐야 될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필기노트 54페이지가 사실은 우리 교재 뒷부분에 세금 계산서 관련된 파트 내용이에요. 근데 얘가 공급식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재로는 50페이지, 필기노트는 54페이지. 자, 우리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예를 들어서 6월 30일 날 재화를 인도 이제 물건을 준 거예요. 주고요. 7월 10일 날 대금 외상으로 판매를 하고요. 7월 10일 날 대금 결제가 되었다. 그러면 이 거래가 6월 30일의 거래라면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언제 신고하느냐, 돈을 언제 내느냐와 관련되는 거고요. 만약에 7월 10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2기 거예요. 이렇게 경계에 딱 걸렸을 때 얘를 1기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1기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포함시키느냐 2기에 포함시키느냐 언제 같으세요? 우리 보통 회계하실 때 그쵸? 보통 인도일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맞아요. 얘는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것도 그냥 뭐 대강 공정하게 판단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1기 거다 그러면 7월 1기 거를 나중에 신고 납부할 때 7월 25일까지 나중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안 내면 가산세가 붙기 시작해요. 아니 나는 2기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1기로 집어넣어 주려면 법으로 정해놔야 돼요. 그게 공급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편의점에서 만약에 뭐 음료수를 하나 산다. 그럼 영수증을 받으시겠죠. 뭐 버려주세요 하든 뭐 하든 영수증 자체는 원래는 발급이 돼 있는 거고요. 영수증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날짜가 찍혀요. 카드 결제하면 띠리릭 하면서 날짜 시간까지 찍히죠. 했을 때 자, 실제로 상대방한테 물건이 건너간 시점,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 결제하는 시점, 사실 편의점은 외상이 아니고 거의 그냥 그 자리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현금 결제인데 결제 같은데 카드 결제라서 카드 결제도 사실은 외상 거래거든요. 근데 이걸 날짜를 언제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영수증 발급을 한 날짜, 영수증, 적격한 영수증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수증 중에서 특히 뭐 신용카드도 같은 날짜로 긁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제 세금계산서의 날짜가 제일 중요합니다. 날짜는 뭐 얘가 됐든 날짜는 같이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영수증 발급일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를 이제는 세법에서는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 월 일이라고 부를 거예요. 말 그대로 영수증을 발급한 날짜가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짜죠. 근데 이 작성 연월일이 이제 법으로 정해진 용어예요.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이 좀 전에 자 외상거래의 경우에 인도일로 할 거냐 아니면 대금 판매자 입장이니까 수령일로 할 거냐에서 부가가치세법은 인도일이라고
법에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외상거래를 했을 때 물건이 공급자한테서 빠져나간 날, 아직 돈 못 받았어도 상관없다. 이 날이 공급시기이다. 이게 얘가 이제 공급시기 개념입니다. 작성 연월일에 뭘 기재하냐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날짜를 기재해라.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 첫 번째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날짜를 작성 연월일에 기재해라. 그러면 작성 연월일이 6월 달로 잡히면 과세표준 신고서가 그러면 이제 얘가 과세 기간이 1기 과세표준 신고서냐 2기 과세기간 신고서냐. 그러니까 이 공급 시기만 딱 정하면 세금계산서에 어떤 날짜를 적을 것인가 그리고 과세표준 신고서에 언제 반영할 것인가가 동시에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공급 시기를 법에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공급 시기가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라고 해도 답이 같은 답이고 공급 시기에서 배운 내용을 과세 기간에 적용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6월 30일 날 인도를 하고 7월 달에 이제 결제가 된 그 거래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1기 과세 표준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6월 30일 날 인도한 거래는 1기 과세 표준에 포함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과세 기간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과세 표준. 왜냐하면 기간별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기 과세 표준에 포함되느냐 2기 과세 표준에 포함되느냐를 이 공급 시기가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 과세 표준에서 우리가 계산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계산 문제 정말 계산 문제다운 계산 문제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곱하기 10%에서 300만 원을 뺀다 이런 건 계산이 아니죠. 1,000만 원 곱하기 10% 마이너스가 나와도 되니까 1,000만 원 곱하기 10% 100만 원 빼기 300 마이너스 200 환급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계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2,160만 원 곱하기 108분의 8이 뭐냐. 이런 거 금방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께서 계산, 요새 들어서 부가가치세 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하시는데 그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을 숫자로 물어보는 응용 문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기과세표준 이거는 빼고요. 결국 우리가 계산 문제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문제가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이거거든요. 이 계산하시오에 이 계산 문제의 가장 기초적인 과세표준 계산이 공급 시기로 거의 대부분 다 풀려요. 그래서 이 과세표준은요 거의 두 가지만 아시면 문제가 다 풀리는데 이 사례를 뭐 기억니은 틱 주면 오 얘는 아니야 오야 얘는 아니야 이렇게 찾기만 하면 동그라미 친 걸 더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측연산은 다 잘 하시니까. 그래서 일단 거의 과세표준이냐 아니냐에 대한 건데 얘가 공급 시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간주 공급할 때 견본품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견본품 공급으로 안 보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딱 두 가지가 응용이에요. 여기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나중에 연수 문제 하실 때 그걸 체크하실 거고요. 50페이지 교재 50페이지 먼저 봅니다. 자, 50페이지에 제3절 공급 시기 해가지고요. 재화의 공급 시기가 나오고요.